안녕하세요. 개발자 웹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입니다. 최근에 제가 블렌더를 공부해서 저희 개업디 캐릭터를 2D에서 3D로 통통하게 살을 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튜토리얼은 이 3D 캐릭터 소스를 블렌더에서 스파크 AR로 가지고 와서 플레인 트래커를 활용해서 평면 위에 캐릭터가 뿅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 터치 동작으로 이 캐릭터의 크기나 위치, 회전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스크린 펜, 스크린 핀치, 스크린 로테이션, 스크린 탭 이런 패치들을 추가할 겁니다. 스파크 AR에서 3D 소스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파크 AR을 열고 쉐어링 익스피리언스를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줄게요. 3D 오브젝트 파일을 먼저 불러올 건데 좌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임포트 프롬 컴퓨터 블렌더에서 익스포트 해놓은 GLB 파일을 가지고 올게요. 에셋 창으로 dev n이라는 파일이 들어왔어요. 지금 트라이앵글 카운트가 제한을 조금 벗어났다고 경고창이 뜬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 이 파일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 3D 소스를 씬으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화면 위에 캐릭터가 등장을 했죠? 큰 문제 없이 3D 파일이 임포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블렌더에서 작업을 해놓은 애니메이션도 넣어줄 건데 씬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우측 인스펙터 창을 보면은 애니메이션 항목에 지금 No Controller Selected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블렌더에서 작업해놓은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게 같이 임포트 됐을 텐데 그거를 찾아서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고 이쪽에 생겼죠?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름을 수정해줬고요.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 저절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정해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블렌더에서 작업해놓은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적용된 거고요. 사실 스파크 AR에 와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려면 요 안에 이런 본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블렌더에서 애니메이션 작업해서 베이크해서 가져오는 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서 애니메이션 수정은 안 되지만 일부분은 제어를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핑을 시키거나 전체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더 느리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정도의 컨트롤은 가능하고요. 저는 아까 100%가 조금 느려 보여서 한 15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트리밍도 간단한 건 가능해서 그거를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표시한 부분까지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네요. 저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정을 해놓을게요. 지금 이 3D 오브젝트는 현실과 합성되지 않고 그냥 우리 눈 앞에 떠있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플레인 트래커를 이용해서 평면 위에 3D 오브젝트가 생성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씬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플레인 트래커, 평면을 감지하는 거죠. 플레인 트래커를 인서트 해주고 그리고 이 플레인 트래커 안에 이 3D 오브젝트를 그냥 이렇게 속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평면이 표시된 것 같은데 그 위에 이 오브젝트가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카메라를 이 평면을 보여주고 있는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메뉴 옵션 선택해서 시뮬레이트 오르빗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좀 조정해서 저한테 좀 잘 보이도록 화면을 맞춰놨고요. 이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테스트를 잠깐 해볼게요. 핸드폰에 파크 AR 플레이어를 열어놓고 좌측에 테스트 온 디바이스 클릭을 하고 바로 샌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넘어갔고요. 이 플레인 트래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카메라 전면 뷰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후면 뷰로 바꿔서 이렇게. 지금 다른 패치를 아무것도 적용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평면이 감지되자마자 바로 그냥 캐릭터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캐릭터는 잘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뷰에서 쇼 패치 에디터를 열어줄게요. 그리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 스크린 펜을 꺼내주고 디바이드라는 패치도 꺼내고 언팩이라는 패치도 꺼내줄게요. 그리고 팩이라는 패치도 꺼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D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제어를 해줄 거기 때문에 포지션 앞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3D 포지션 패치도 꺼내놓을게요. 이렇게 패치를 다 꺼내놨는데요. 디바이드 패치는 벡터 2로 바꿔주시고 언팩 패치도 벡터 2로 바꿔주세요. 이 스크린 펜 패치의 아웃풋 중에 두 번째 2D 오프셋에서 연결을 해줄 건데 이 2D 오프셋은 우리 스크린에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터치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 거리만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D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핸드폰 스크린을 터치를 할 때 옆으로 움직이거나 위로 움직이거나 하는 것만 있지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진 않죠. 그게 Z값이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2D 오프셋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2D 오프셋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디바이드를 벡터 2 값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D 오프셋이 이 디바이드의 첫 번째 인풋 값으로 들어갔고요. 이 수치는 나중에 좀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디바이드 돼서 아웃풋으로 나가서 이제 언팩이 되는데 여기서 디바이드 시켜주는 이유가 그 스크린에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이동 거리와 실제 현실에서 저 3D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거리가 비율이 안 맞다고 할까요? 손가락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캐릭터가 확확 움직여요. 그래서 그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디바이드 패치를 쓰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화면을 보면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팩으로 XY로 나눈 값을 이 3D 포지션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XY는 벡터 2 값이니까 이 3D 포지션과 바로 연결은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 팩이라는 패치를 이용을 하는 건데 언팩 패치에서 X로 아웃풋된 거는 팩 패치의 첫 번째 인풋으로 넣어주시고요. 이 Y에서 아웃풋된 선은 팩 패치의 마지막 세 번째 걸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팩 패치가 벡터 3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숫자는 X, Y,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 연결할게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알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은 패스해 주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응용을 하려면 원리를 조금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드리고 있어요. 테스트 온 디바이스로 다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제가 뭔가 터치를 해서 움직이려고 하자마자 뿅 사라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디바이드 값을 안 넣어줬죠.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값을 쓰지 않으면 값이 너무 크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한 5,000 정도로 값을 넣어볼게요. 다시 이 상태에서 테스트 온 디바이스로 보내볼게요. 지금 디바이드를 5,000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제 손가락 터치에 의해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데 제 느낌으로는 조금 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 2,000 정도로 수정을 해서 다시 테스트 온 디바이스로 보내볼게요. 네, 이제 제가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대로 캐릭터가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3D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린 펜치를 꺼내 볼게요. 그리고 팩이라는 패치 꺼내주고 dev n이라는 3D 오브젝트의 스케일 값을 화살표 클릭해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스크린 핀치의 스케일 값에서 X, Y, Z 이렇게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웃풋 값에서 이렇게 3D 오브젝트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테스트 잠깐 해보고 넘어갈까요? 아까 이동은 그대로 되고 있고요. 끼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잘 되고 있죠? 스케일 테스트 해봤고요. 더블 클릭해서 스크린 로테이트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는 멀티플라이라는 패치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팩 패치도 꺼내주고 3D 오브젝트의 로테이션 값도 이렇게 패치로 꺼내왔어요. 스크린 로테이트 패치의 로테이션 아웃풋을 멀티플라이 패치의 첫 번째 인풋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멀티플라이 패치 아웃풋에서 나온 거를 팩 패치의 두 번째 옵션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게 말하자면 X, Y, Z였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웃풋을 3D 오브젝트의 로테이션 값에다 연결을 하면은 지금 적용한 로테이션 해보면은 지금 화면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는 것과 캐릭터가 좀 반대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멀티플라이 패치를 마이너스 1로 해주면은 사용자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바꾸게 해주는 역할을 이 멀티플라이 패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멀티플라이 패치에서 나온 아웃풋 값이 Y가 아니라 X 값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 캐릭터가 X축으로 돌겠죠? 당연한 얘기로 Y축과 연결을 하면은 Y축으로 캐릭터가 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콘텐츠에 맞춰서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어를 해볼 건데 아까 테스트했던 화면들 보시면 알겠지만 평면이 감지되자마자 그냥 3D 오브젝트가 눈 깜짝할 사이에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사용자가 평면을 뭔가 터치를 해줬을 때 3D 오브젝트가 띠용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크린 탭 패치를 사용해 줄 거고요. 스크린을 탭했을 때 생성되게 해라. 사실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오브젝트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D 오브젝트의 비저블 값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렇게 꺼내주고 스크린 탭의 제스처 스테이트를 이렇게 비저블로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 스위치 패치가 저절로 들어왔죠? 요거는 이 시뮬레이션 화면에서도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화면을 터치했을 때 캐릭터가 생성됐다가 다시 터치하면 사라지죠?
근데 저는 사라지는 기능까지는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화면을 터치했을 때 캐릭터가 생성되는 것까지만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를 턴 온으로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잠깐 스탑을 했다가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내가 화면을 터치했을 때 이 캐릭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내가 화면에서 어디를 터치하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생겨나는 위치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 탭 패치를 플레인 트래커랑 연결을 해볼게요. 플레인 트래커를 씬에서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인터랙션 패치를 크리에이트 해주시면은 프로듀서 패치로 생성을 할게요. 그러면 플레인 파인더에서 플레인 셀렉트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플레인 트래커까지 연결되는 패치가 생성이 됐고요. 이 스크린 탭에서 두 번째 아웃풋이 2D 포지션이잖아요. 얘를 스크린 포지션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터치한 지점이 스크린에서의 포지션과도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스처 스테이트에서 셋 트래커로도 연결을 하나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린 탭을 하는 제스처를 했을 때 그때마다 평면을 새로 감지를 해주라고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이 3D 오브젝트 위치 값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스크린 펜이라는 패치로 오브젝트의 포지션 값을 막 제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스크린 탭에서 제스처 스테이트를 하는 순간 스크린 펜은 리셋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까지 해줬어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화면을 터치를 해주면은 그때 이제 캐릭터가 생성되죠? 금방 스크린 탭을 넣어놨으니까 제가 얘를 이렇게 제가 터치를 한 지점에 캐릭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3D 캐릭터에 맞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할 텐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그 오브젝트에 맞춰서 응용하시면 돼요. 아까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니까 이 스크린 펜에서 손가락의 Y축 움직임이 이 캐릭터의 Z축을 제어하는 것보다 Y축의 아웃풋 값을 그대로 팩 패치의 Y축에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다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게 세로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 반대 값으로 바꿔주는 거 스크린 로테이트 패치 사용할 때 해봤죠. 그래서 멀티플라이 패치를 꺼내서 여기 아래로 해야겠네요. 이 언팩돼서 나오는 Y 값이 멀티플라이를 거쳐서 이렇게 팩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얘를 -1로 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옮겨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저는 블렌더에서 스파크 AR 툴킷을 사용해서 이 캐릭터의 피벗 포인트를 평면하고 맞닿는 발바닥 부분에다 넣고 싶었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가 약간 땅을 파고 살짝 들어가 있어요, 발바닥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애드 패치를 멀티플라이 다음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0.05 정도를 더해줄 거예요. 요거는 오브젝트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평면 위에 캐릭터가 올라갔을 때 그림자가 없으니까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3D 오브젝트를 씬에서 선택해 주시고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이 마법봉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액션 버튼인데
되게 조그매져서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액션 버튼이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경우도 액션에 들어가서 Add Simple Shadow 이걸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겹쳐졌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저절로 Add Simple Shadow 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화면에 보니까 그림자가 보여지죠? 화면을 클릭해서 원래는 이렇게 캐릭터 밑에 그림자가 생성돼야 되는 건데 다시 스탑했다가 재생했을 때 보면은 그림자는 내가 화면을 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성돼 있잖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이 섀도우 오브젝트에는 우리가 비저블을 제어를 안 했죠. 얘도 제어를 해줄게요. 비저블 패치를 꺼내와서 이 턴 온에서 이 섀도우의 비저블로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탭했을 때 캐릭터와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생성됐죠.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스파크 AR 플레이어로 해볼게요. 이게 그림자가 생기니까 캐릭터가 평면 위에 어느 만큼 가까이 있는지가 딱 되게 명확하게 보여지죠.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테이블 안으로 파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피벗 포인트랑 상관없이 스케일 조정할 때는 스크린에서 손가락을 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Y 값을 손가락 터치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패치를 수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수정해서 혹시나 얘가 이렇게 땅에 묻혔더라도 이렇게 올려주면 되니까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회전도 가능하고 물론 탭하는 순간에 내가 화면에서 터치한 평면 위에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제어가 돼 있죠. 잘 따라해 보셨나요? 평면 위에 3D 소스가 생성될 때 제가 했던 것처럼 크기, 위치, 회전 등을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제작자가 딱 지정한 값으로만 일정하게 보여주느냐 하는 건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션이 더해질 수도 있겠죠? AR에서 3D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연구해보시고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